네, 둘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어저께 저희 그 이틀에 걸쳐서 이제 우리 공부 방법을 정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수업 내용으로 이제 훅 들어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지적법 과목이요. 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면적입니다. 자, 요 부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 부분 제가 칠판에 이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자, 해볼게요. 요거 시골에 있는 토지죠? 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이 구불구불한 필지, 요 한 필지 토지가 이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요 지적도에는 요 구불구불한 필지가 요렇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 필지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나요? 안 둔다고 적혀 있네요. 이거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에 1200분의 1축척을 사용하는 이 토지는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으나,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두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요, 평판 측량을 합니까? 이 정밀도가 높은 측량 비용이 많이 드는 경위 측량을 합니까? 적혀 있죠. 자, 평판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자, 평판 측량을 하는 지역이고요, 경위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면적 측정기요. 이 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데, 이 토지가 등록된 지적도요. 지적도를 책상에 놓고, 자, 이 면적 측정기로 요 경계선을 따라 이렇게 한 바퀴 움직여주면은, 이 면적이 측정된답니다. 이 면적 측정기가 전자장비나 보네요. 전자면적 측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 한 필지 토지를 어떻게 지칭을 합니까? 문제풀이에서 다양하게, 자, 농어촌 지역의 토지, 1200분의 1축척 토지, 1200분의 1축척 토지, 그 다음에요, 경위 측량에 의하는 토지 하면 안 되고요. 자, 평판 측량에 의하는 토지, 그 다음에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토지,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하는 거 아니죠?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는 토지. 자, 이 지금 용어들이요, 이 한 필지 토지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다. 좀 이따 표에서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요 반듯한 한 필지 토지는 측량을 할 때요, 측량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위 측량을 하는 겁니다. 비싼 측량 기계를 쓰죠. 자, 면적을 측정할 때는요, 이 지역은 500분의 1축척을 사용하기 때문에 면적도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도 전자면적 측정기로 합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하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토지는, 반듯한 이 필지들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만 등록되지 않고요, 지적도에 등록된 이 필지마다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갖추어 두고 있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 좌표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경계점은 7,8, 2번 경계점은 9,10 이런 원리로요. 그래서 이 좌표를, 이 네 개의 좌표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면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자, 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아까 지번 공부할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토지라고 해도 동의어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00분의 1축척 토지, 경위 측량에 의하는 토지,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하는 토지라고 해야지,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농어촌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토지. 자, 이 용어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표가 그 표입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농어촌 지역의 토지는 1200분의 1축척을 사용하고 경위 측량이 아니라 평판 측량을 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갖추어 두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이 측정기계 필요 없습니다. 그 좌표면적 계산 방법에 의하는 거니까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고 있죠. 그리고 평판 측량에 의하지 않고 정밀도가 높은, 그러나 측량 비용이 많이 드는 경위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하십시오.
요거 우리 한 3, 40분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용어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요거 용어 정리하고 기출문제에 접근하면은 그 문제들이 되게 평범하게 보입니다. 우리 연습을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의 결정 방법. 여기 이제 그 1000분의 1 축척부터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 3000, 6000분의 축척. 요 일반 지역은 정수 면적으로 이 면적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수 면적을 등록하면 되는데 요 한 자리가 남네요. 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5보다 클 때는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앞에 한 자리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5보다 작을 때는 그냥 버려서 결정 면적은 123. 그 다음에 이제 5로 끝났을 때는 5 앞에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봐야 되는데 5 앞에 숫자가 이렇게 홀수면은요 한 자리 올려줘야 되고 5 앞에 숫자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5를 그냥 버린답니다. 자, 이 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1보다 작은 애들은 0.3, 0.4, 0.5 이런 애들은 1로 해줘야죠.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요. 자, 정수 면적을 등록하면 되는데 여유 자리가 이만큼이나 들어왔네요. 이거 0.5보다 작죠? 5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야죠. 자, 결정 면적은 123. 자, 123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자, 이만큼 여유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보십시오. 0.51. 0.51. 5보다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앞에 한 자리 올리면 된다. 자, 요거, 자, 뭡니까? 요거, 여기는 이제 500분의 600분의 축척적이니까, 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자, 면적을 정밀하게 표시하는 적입니다. 여기까지 표시를 해야죠. 자, 얘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5보다 크죠?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결정 면적은 123.4. 자, 얘는 그냥 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123.3이 결정 면적이고, 이건 해보십시오. 5로 끝났을 때는 5 앞의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해서, 홀수일 때는 올려준다. 자, 짝수일 때는 0이거나 짝수일 때는, 그냥 버린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필지 면적은 0.1이기 때문에 0.1보다 작은 애들 0.03, 0.04, 0.05 그런 애들은 다 0.1로 등록을 해주더라. 여기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요. 자, 이제 이만큼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0.041 5보다 작죠.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결정 면적은 123.4가 됩니다. 여기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하면 되는데 자,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5보다 큰 숫자인 거 이제 금방 보이죠? 123.4가 결정 면적이 된다. 자, 요거 면적 결정 방법은 출제가 끊겨 있다가요. 자, 최근에는 곧잘 나옵니다. 자,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위에 칸은 면적 측정하는 거, 아래는 면적 측정 안 하는 거 구분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제작성, 면적의 환산 요 4개만 정리해도요. 기출문제는 다 풀립니다. 다 풀리죠. 합병, 지목 변경, 지적 공부 제작성, 면적의 환산. 자, 요 4개만 정리하셔도 면적 측정 안 하는 거 뭐 관련 문제는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왜 면적 측정 안 하는지를 접근하시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 우리 그 암기 코드 하나 있었는데 현경, 합치, 재, 면목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건 스토리가 길어서요. 그냥 하십시오. 자, 현경, 합치재, 면목 요거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이거 이따가요. 요 끝부분에 가서요. 이런 것도 할 겁니다. 요 경계 복원 측량하고 현황 측량이죠. 이거는 면적 측정을 안 하는 측량이잖아요. 면적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도 안 받죠. 예, 그런 것들. 자,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지적 공부 등록산으로 갈게요. 여기서 2문제 출제가 됩니다. 요 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는요, 제가 이 표를 읽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이 장부를 직접 보면서 그 장부의 형식을 보면서 자, 익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자, 지금은 읽을게요. 여기가 안 읽혀진다 하면은 여기다 별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별표를 해놓고, 자, 이 부분 우리 그
해당 수업으로 들어가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다 등록이 되는 거고요. 자, 고유 번호는요. 아라비아 숫자 그 19자리로 구성된 고유 번호는 자, 도면에 없는 거 맞죠? 자, 도면에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좁아서 못 적었잖아요. 좁아서. 도면에 적을 공간이 없었잖아요.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요. 자,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이 된답니까? 그 대장, 4개의 대장. 여러분들이 뭐 소대장 그렇게 암기 코드를 이제 잡고 계시던데 소대장이든 뭐든 하여튼 이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에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주의할게요. 대지권 등록부에도 있다. 그렇죠? 그 부분 좀 잘 보셔야 되고 얘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면적, 이동사유, 개별 요거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여러분들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적, 이동사유, 개별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 토지대장에서요. 이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위치도 지금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토지대장 이 중간쯤 왼쪽 부분에 있었잖아요. 개별 공시지가는 맨 밑에 있었고 이 위치도요 다 기억이 납니다. 장부를 보다 보면은. 자, 요 세 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요 테마 하나 가지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등록상과 관련해서 50% 가까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테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맨 밑에요. 이 도면의 등록상을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그 뒤에 있는 화면에서 확인할게요. 자, 보십시오. 이거 시골 지적도 맞죠? 자, 시골 지적도 하면 안 되고, 자, 이 지역은 필지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않는 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상. 자, 확인하겠습니다. 요거 색인도 맞죠? 색인도,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 그리고 축척, 그리고 요 숫자들은 뭡니까? 요 도각선 수치죠. 도각선 수치. 그 다음에 이 큰 네모는 도각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경계죠. 경계가 등록되고, 그 다음에 지목과 지번과 지목이 등록되죠. 자, 공부해 보신 분들 여기에 그 등록상 2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뭡니까?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자, 그러면 요거 조그만 동그라미는 뭡니까? 우리 첫 시간 첫 테마 지적 기준점이요. 자, 우리 동네 지적 기준점이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요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등록할 수 있다. 요거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적도는요. 축척이 커서 보입니다. 요 조그만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10번. 자, 이 지적도에는 지금 등록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모든 지적도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색인도,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 그 다음에 축척, 그 다음에 도각선 수치, 도각선, 그 다음에 경계,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 지적 기준점의 위치, 자, 지번과 지목. 자, 요런 애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않는 지역의 지적도다.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적도라면은,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라면은요, 추가로 등록하는 사항 3개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우선은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맞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지적도로 측량 못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지적도는 측량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요 반듯한 필지들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적도는 측량에 쓸 수가 없죠. 그 내용을 이 도각선 오른쪽 하단에 적어놨죠.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시골 지적도에는 없는 3번째 등록사항은 뭡니까? 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 25.10, 18.25 해가지고 칸칸마다 빼곡하게 두 점 간의 실제 거리를 적어놨는데 그 거리를 어떻게 계산했답니까? 3,4, 5,6 좌표 정보가 있으니까 이 동네는 그 좌표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자,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적히고 있다. 이 3가지 등록사항을 조문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목 보십시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 대도시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 3개가 더 추가로 등록된다. 도면의 제목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적는다. 세 번째,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칸칸마다 빼곡하게 적는다. 요 세 가지가 더 추가된다. 지적도와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하려고 한다. 자, 이 조문을 이용합니다. 이 조문을, 이 세 개를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종합 공부요.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제가 일단 단순화 시켰는데, 이거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요 건축물 밑에 한 필지 토지가 있다. 자, 이 건물, 토지, 부동산의 종합적인 정보를 한 장의 종이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자, 왼쪽엔 뭘 적나요? 자, 왼쪽에는 그 토지의, 이 토지요.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리고 가격까지 적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가격. 토지의 표시는 암기할 거 없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준 뭡니까 그거? 자, 그거 암기해서 풀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 위에 건축물이 없다면은 이 장부 오른쪽은 하얗게 비죠. 자, 그런데 건축물이 있다면은 그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가격을 적죠. 그래서 이 토지하고 건축물의 정보를 일단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적는데,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뭔데요? 이 소유권의 권리, 이거 적고 있는데, 이 소유권 말고, 자,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 아니면 저당권과 같은 권리가 이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 용익권이나 담보물권 등이 있다, 없다, OX로 아주 무성의하게 적고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 있다, 용익물권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 관한 사항. 만약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열었는데 전세권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전세권자는 누구고 보증금은 얼마인지, 존속기간은 얼마큼인지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등기부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또 부동산 실거래에서 자,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 반드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이 요 아래 칸에 적혀 있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자, 요 정도 내용입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하면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얘는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해서,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 장부 연상하시면서 왼쪽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오른쪽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리고 바로 밑에 부동산의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뭐 전세권이 있다 없다, 저당권이 있다 없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맨 아래 칸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붙어 있어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종합적인 정보를 다 다루는 장부죠. 자, 이 장부요, 열람 신청하려면은 이 장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에만 가는 건 아니고요. 읍면 동장한테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 토지 소유자가요. 그러면 정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정 신청은 이 읍면 동장한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에 가야죠. 그래서 정정 신청은 지적 소관청에 하는 거지, 이 정정 신청도 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테마들은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요. 자,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할 때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신청 대상 신청권자는 누구? 이 전국 단위의 자료가 보고 싶다. 그러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셋 중 누구에게 신청을 해도 되지만은 시도 단위의 자료를 볼 때는요, 국토부 장관에게는 신청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보고 싶을 때는 그때는 누구에게만, 지적 소관청에게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유는 있었잖아요. 이유는 있었는데, 자,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밝힐 필요 없고,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를 보고 싶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셋 중 어느 한 명에게 신청한다. 그 다음에 시도 단위의 자료를 보고 싶을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둘 중 어느 한 명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보고 싶을 때는 심사를 거쳐 지적소관청에게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청하기 전에 심사 단계를 거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 심사 면제가 되는 거 아시겠죠? 이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심사권자인데 그 심사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내 토지 아니면은 그 이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그래서 내 토지나 아니면 상속인이 그 토지에 관련된 전산 자료를 보고 싶다는데 심사는 무슨 심사입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번은요, 문제로 지문화될 필요가 없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 심사권자가 신청을 할 때, 토지 소유자나 상속인이 신청을 할 때는 심사 단계도 면제가 되더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전산자료 이용. 이거는요, 사실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 테마는 아닌데요. 자, 요거 개정되어서 보는 겁니다. 올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개정되고,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심사를 거쳐, 작년에는요, 심사를 거쳐, 자, 승인을 받는 구조였는데, 요 승인이라는 글자를 신청으로 바꿨습니다.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눈여겨보려고요. 자, 이 조문을, 요거 10번째 테마로 갖고 온 겁니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이거 우리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피고는 있으나 신규 등록을 주제로 출제했을 때 90%는 뭐가 출제가 되는가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안 한다. 이 단순한 지문이 지적법을 통틀어서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된 테마입니다. 요거 좀 잘 보셔야 되고, 등기 촉탁 안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60일 안에 간다. 요거 기억나시죠? 자, 하나 더. 신규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 그 토지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결서나 바다를 매립한 사람 준공검사 확인증. 바다를 매립했다고 하면 준공검사 확인증이 손에 있겠죠. 그걸 제출하면은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자치단체장, 서울시장. 자, 박원순 씨가 서울시 명의로 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을 도로제방하천 등을 그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 서울시 명의로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판결서나 준공검사 확인증이나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이런 것들은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아주 훌륭한 서류인데, 그런데 등기 관련 서류는 없는 거 아시겠죠?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와서 소유권을 증명한다. 그럼 그 지문이 X다. 이것도 좀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등록 전환 가볼게요. 자, 등록 전환에서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자, 4개 자,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은 이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이 하나 있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3개가 있다. 요거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보십시오. 지목 변경이 수반하는 건 요 지문에 그대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있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 지목이 변경된다는 뜻이잖아, 이 자체가.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인데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수반하는 등록 전환이죠. 나머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걸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등록 전환은 그 출제 포인트가 사실 요 두 번째입니다. 얘들은 그냥 지문을 채우는 역할밖에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얘들은 지목 변경 수반하는 거 하나, 수반하지 않는 거 3개. 자, 이 4개 모두 신규 등록처럼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다. 자, 요거 하나 체크를 하고 등록 전환은 이 조문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답이 다 이 조문에 들어있거든요. 자, 요건 연습해 볼게요. 자, 요 그림을 자,
여기요, 요 한 필지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임야대장의 면적이 123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요게 등록 전환이 됩니다. 토지대장으로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이 될 때 면적은 바뀌나요? 반드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거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오차를 보죠.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도 있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냥 옛날의 그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든 초과되든 간에 다 뭡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옛날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지문을 변형하거든요. 그 지문 틀린다는 거 금방 알아봐야 됩니다. 됐죠? 요 조문을 좀 보십시오. 또 하나. 그런데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럼 구분하는 실익이 없겠느냐? 있죠. 자,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만큼은 소관청이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반드시 직권 정정해야 된다. 이 직권 정정 절차는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만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이 조문을 좀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출제 구조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리는 것은. 지문 한 4개 정도, 3개 정도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이요. 뭐냐면은 이거 등록 전환 대상 토지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에서 지문도를 발췌해서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정답은 여기 와 있습니다. 정답은 면적의 결정 방법, 이 조문을 잘 이해해서 정리하고 있느냐. 자, 그 부분을 항상 묻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자, 분할 대상 토지가 4개가 있는데, 자, 여기 4개 중에서요. 4개 중에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그러니까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는 거, 그건 1번인 거 맞죠? 자, 요거 1번만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1필지 지목이 전인데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요, 밭에다가 집을 지었나 보네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자, 토지 소유자 뭐 해야 됩니까? 60일이라네요. 이때 분할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요. 그렇죠? 요거 전이 대로 돼 있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되고 요 2개의 토지 이동 신청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2, 3, 4는 분할 대상 토지이기는 한데 60일에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요 신청 의무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이 분할 대상 토지는요, 독립된 기출 문제가 몇 개 없죠. 우리 요약집에 2문제가 들어있는데 그 이상 없습니다. 이 분할 대상 토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에 들어가서요, 아주 자그마한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영향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 볼게요. 합병 대상 토지요. 합병은 원래 신청 의무가 없는데 이 공동주택 부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요. 이건 여러 필지로 쪼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분리처분 가능성도 없으니까. 60일 안에 합병을 해라. 마찬가지로 도로 제방 하천과 같은 공공용 토지도 이거 그 분리처분 가능성이 없으니까 60일 안에 합병을 해라. 자, 이거 2번 지문 있죠. 문제 지문에 얘가 떴을 때 이 지목의 종류를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하면은 이거 60일 안에 합병을 해야 되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그 지문이 떴구나. 이렇게 굵직하게 바라보셔야지 이 지목의 종류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포괄적 예시사유이기 때문에 이 지목의 종류 암기해서 푸는 문제 그런 거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요거 2개가 합병 대상 토지라는 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에서 요 중요한 거 등장합니다. 이 주제가
지적법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자, 우리 기출문제를 봤더니요. 등기법에서도 중요한 출제 테마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과목 통틀어서요. 양쪽 법에서 어느 쪽에서든 출제가 되고 있는 유일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 구분하는데 제가 요약집에 들어있는 그림 잘라 붙여온 겁니다. 그래서 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요 그림이 크게 생소하지는 않을 텐데요. 요 합병하려는 어느 한 필지에 용의권이 들어있으면은 인접토지하고 합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용의권 중에서 합병이 안 되는 권리가 하나 있죠. 이 101번지 필지에 설정된 권리가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일 때, 승용지에 대한 지역권이 있으면은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인접토지하고 합병 엄격하게 금지한다. 용의권 중에서도 합병이 안 되는 권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 합병하려는 어느 한 필지에 이런 거 보십시오. 이 소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권리들, 저당권, 공동저당,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합병 안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 중에서 어떤 저당권은 가능합니까?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자,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그러한 창설적 공동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합병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물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권리 있을 때 합병이 되는 것도 있구나. 요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 조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자, 그거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이요. 자, 이거는 뭐 읽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사유가 생겼다. 지목 변경한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도 지목 변경을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는 공사 준공 전에도 이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죠. 공공사업의 원활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에도 지목 변경을 수리해 준다. 우리 일반인은 어림도 없죠. 우리 일반인들은 여기 이 밭에다가요 집을 지었는데 공사가 준공된 후라야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건데 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까 우리 시간 관계상 이 등록전환 대상 토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등록전환 1번에서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생기고 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은 임야대장상에서는 지목 변경이 안 되니까 등록을 토지대장으로 옮겨와야죠. 맞죠? 자, 그런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고요.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에서 이 형질 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그냥 형질 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로 보시는 겁니다. 이 조문을 아주 엄격하게 그 구분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차이점이 그랬습니다. 이거 아까가 아니고요. 우리 요약집 이제 그 7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그 토지 이동의 종류별 대상 토지를 쭉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게끔 그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표를 한번 참고해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등록상 정정이요. 소유자 신청 정정 방법인데 자, 요거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거는요. 자, 여기 서류가 가득합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승낙서나 판결서, 등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결론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 토지의 표시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하면은 토지의 그 경계나 면적 같은 걸 말합니다. 이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이 정정 신청하려면은 정확한 경계 면적을 입증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 성과도 요걸 들고 가야죠. 소관청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 면적의 오류 정정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때는 측량 성과도 외에 뭣도 제출합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판결서도 첨부해야 되잖아요. 다시 합니다. 토지의 경계나 면적과 같은 토지 표시상의 오류를 정정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측량 성과도 예를 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때는 이 측량성과도 외에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또는 판결서 둘 중에 하나를 더 플러스해 준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러니까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때는요. 자, 이건 우리 정리한 대로 한번 말로 해볼게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와 같은 그 소유자 표시를 정정 신청하려 때는 등기된 토지는 저 등기 관련 서류 들어가면 되는데요. 미등기 토지는 뭐 들고 갑니까? 주민등록등본은 안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간다. 종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주민등록등본이 가능했는데, 자, 지금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정정하려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서류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요. 축척 변경. 이거 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 퀴즈의 정답이 이 화면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주무시던 분도 여기는 좀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그 축척 변경에서요. 출제가 되면 뭐가 출제가 되는가요? 숫자가 출제가 되죠? 자, 우리 관련 기출문제 요약집에 들어있는 기출문제를 우리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봤는데 100% 숫자를 묻고 있잖아요. 자, 이 동네에 축척 변경을 하려면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축척 변경 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거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숫자가 하나 있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뭡니까? 축척 변경 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축척 변경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이게 뭐 퀴즈의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나왔네요. 예. 자,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우리 과목에 시도지사의 승인 두 개죠. 자, 1번 지번 변경, 2번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의, 의결, 승인을 거치고 나면은요, 이제 그 20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하고, 시행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경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경계 표시. 그리고 이제 축척 변경 시행 후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제곱미터당 토지 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내용을 15일 이상 공고하는 거 맞죠? 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합니다. 납부고지 수령 통지. 자, 모두 6개월. 자, 이때요. 그 고지 또는 통지받은 자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조금 줘? 왜 이렇게 많이 납부하라고 해? 그래서 이 고지 통지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안에 이의 신청하는 거죠. 그죠? 예. 요거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 보네요. 이게 그 축척 변경 관련 기출 문제에서요. 제일 많은 정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1개월. 이의 신청 일자가 가득하네요. 1개월입니다. 1개월. 3개월도 아니고요. 자, 됐죠? 그래서 요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축척 변경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니까 이 숫자도 좀 익숙하게 정리가 되었잖아요. 자, 요 축척 변경 요 숫자가 좀 이해가 와닿지가 않고 암기가 안 된다는 분은요. 요것도 정규 수업 안에서요. 이 축척 변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숫자들도요. 그냥 저절로 딸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토지이동의 대위 신청. 이거 간단하네요. 자, 보십시오. 토지이동 신청은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자치단체장, 아파트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대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문제 유형이 뭡니까? 다음 중 토지이동을 대위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5번이 정답인데요. 지금까지 출제된 질문 볼까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주차관리인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차관리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왔구나, 관리인. 이건 아파트 관리인이고요. 주차관리인은 이거는 토지동을 대위할 수 있는 자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 대위할 수 있는 4명을 아주 엄격하게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암기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출제 유형으로 접근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테마다 요거 알 수 있습니다. 대위 신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자 소유자 정리요. 자, 요거는 이제 요 두 번째 칸 불법 통제와 소유자 정리.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 첫 번째 칸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칸.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는 시간이 이제 조금 촉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 두 번째 칸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결론을 한번 그려볼게요. 결론. 여기 그 갑소유 토지, 이제 요 갑소유 토지가 요렇게 그 지적 공부하고 자, 등기부에 등록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갑이라고요. 이때 토지를 자,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자, 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등기소에 가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소관청 공무원에게 뭐 한답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통지하죠. 그 등기 완료 통지 내역에 따라 이렇게 소유자를 정리하면 되는데, 이때 등기 완료 통지 내역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죠. 언제입니까?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가 부합되지 않을 때는 소유자 정리 못 하잖아요. 소유자 못 하고 불법 통지를 먼저 해야죠. 등기관에게. 자, 요 얘기가 자, 금방 와닿지 않는 분은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체크하고 요것도 이제 수업 안에 들어가서 꼭 이해를 하셔라. 이거 조문 하나로 독립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 우리 봤죠? 자,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요 정답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안 읽었는데 별거 아닙니다. 지적 공부의 소유자는 여러 가지 등기 관련 자료를 보고 정리하는데 신규 등록 지역은 그럴 수가 없죠. 등기 관련 자료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 지역만큼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거죠. 직접. 예, 이거 손가락으로도 잘 되네요. 직접 조사한다. 이 지적법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이 표현이 가능한 지역은 신규 등록 지역 하나입니다. 자, 구분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지적정리 통지 시기. 자, 얘는 과장이 아니고 매년 출제가 됩니다. 매년 출제가 되죠. 자, 요거 연습해 볼게요.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은 15일 안에 통지하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7일 안에 통지하는데 요거는 기산일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기산일까지 구분해서 암기하는 유일한 파트입니다. 기산일도 바꾸거든요. 날짜 바꾸는데 그치질 않고. 자, 볼게요.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고, 자, 등기부에 등기된 상태에서, 자, 소관청이, 지적 정리를 하였다. 지적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적 정리하고 변경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지적 정리하고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요. 그러면 변경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등기 완료 통지하죠. 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으면 그 접수받은 날로부터 그쵸 15일 안에. 자, 다시 연습할게요. 이건 그냥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변경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기산일이 뭡니까? 해보십시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자, 15일. 양쪽이 다 바뀌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측량기간. 이 지적법이 지적 측량까지 묶여서 우리 시험 범위였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적 측량 파트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요 측량 파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정말 한 줌이거든요. 그런데 출제는요. 2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측량 기간이거든요.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측량 기간은 5일,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그런데요, 지적 기준점이요.
지적기준점이 없는 동네에서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기준점을 설치하는 시간을 더 줘야 되잖아요. 얼마를 더 줍니까? 한 점에서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요 측량 기간 5일에다가 얼마를요? 4일을 플러스해 줘야죠. 총 9일이 측량 기간. 그런데 15점을 초과할 때는요. 초과되는 4점마다 요 하루씩을 계속 플러스해 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수학 문제도 아니고요. 자, 지적균점 23점 설치한다, 24점 설치한다. 모의고사에서야 뭐 출제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제일 많은 점을 출제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30년 동안 모든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자, 측량기간 9일 이렇게 짚어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괜히 시험장에서 9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하다가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10일.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측량을 할 때 측량 기간을 물으면은 정답은 9일 또는 10일입니다. 9일 또는 10일인데 15점 이하일 때는 9일이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자, 10일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하고 측량 수행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 총 계약 기간에 4분의 3이 측량 기간,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 된다. 자, 이 3번 조문도 출제가 잘 되니까 이 조문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 이거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우리 박스형 문제에서 괄호 넣기로 돼 있는 우리가 이제 매달 이 부분 공부할 때마다 연습하는 그 기출 문제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요 표를 이용해서 조문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측량 성과 검사요. 자,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이 검사권자가 누굽니까? 자, 검사권자는 원래 소관청이죠. 그런데 그 시도지사가 검사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그 정밀도를 요하는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요. 이상일 때는 검사권자가 시도지사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적 확정 측량 성과라고 해서 다 검사권자가 시도지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자, 역시 이때는 또 원칙에 입각해서 소관청이 검사권자가 된다. 이거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 규모, 그러니까 만제곱미터잖아요. 그 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검사권자다. 그 부분을 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우리 공부한 테마 중에서 지나간 테마 중에서 면적 측정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면적 측정 안 하는 거 암기 코드가 있었는데 현경 합치제 면목, 현경 합치제 면목에서 앞부분 현경이 뭐였나요? 그게 현황 측량하고 경계 복원 측량이었잖아요. 이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은 면적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검사 측량도 안 받습니다. 검사 안 받죠? 이 검사권자가 검사 안 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검사 측량과 관련된 내용. 자, 우리 테마가요. 공부할 테마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적부심사 청구 절차하고 적부심사 청구 절차하고 그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간단하게 비교하는 표하고요. 요거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적부심사 청구 절차, 그 다음에 그 다음 테마 다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자, 보죠. 요거 뭡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요 날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죠. 자, 측량을 했는데요. 측량 성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 이 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척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자,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심사를 청구하려면은 청구서를 써야 되겠죠. 자, 요거를 누구에게 제출한답니까? 요거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30일 안에 회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안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 자, 연장할 수 있는, 이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 원칙은 60일 안에 심의 의결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보십시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거 지난주 공부한 건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최장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의결서가 나오면은 요걸 이제 지체 없이 시도지사가 주고,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요. 자,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90일 안에.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그 테마 하나 더 있죠. 자, 지적위원회 의결서가 나왔는데, 의결서 내용이 지적 측량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야, 네 생각이 맞다. 너가 측량계사의 측량 의심했는데 맞더라. 측량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지적 측량 성과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결서가 나오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은 지금 잘못된 측량 성과가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등록상 정정해야 되잖아요. 그 정정은 누가 합니까? 그건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권 정정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 조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등록상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다. 이래야지 신청에 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측량 성과가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그 원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유자한테 의결서 들고 네가 뛰어가서 정정 신청해라. 그럴 근거가 없잖아요. 직권 정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점검하십시오. 중앙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는요. 이 공통점이 많아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부 다 5명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짚어봤지만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에서요. 토지 소유자가 얼마요?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그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야 뭐 감정평가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토지 전문가들이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을 채우겠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전부 다 그 회의를 소집 개의 의결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이거 5일 전까지 회의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는 거 맞죠? 위원들한테. 자, 그러고요. 이제 그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있죠?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 재적위원, 출석위원 이런 거 구분해서 암기하지 마시고요. 3분의 2 출석, 뭐 3분의 1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이 조문과 관련해서 자,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된 건 뭐냐면요. 회의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거를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출제 테마이다 보니까 지적법은 구석구석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출제된 테마니까 곁들여서 보시는데 3분의 2 출석 뭐 그런 게 아니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요. 축척변경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돈이죠. 금, 돈. 축척변경 지역에서 축척변경위원회가 돈에 대한 제곱미터당 금액, 청산금, 돈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 의결 권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 한 번 되면은 뭐 아파트가 생겼다는 동, 뭐 그런 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축척변경 지역에서 청산금, 돈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뭐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그 지문 다 틀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심사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거 잠깐 앞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적측량 적부의 심사에 대해서 심의결한다. 그리고 중앙지적위원회는 뭐합니까? 지적측량 적부의
해보십시오, 이거. 지적중량 적부의 재심사에 대해서 심의위기를 한다. 맞죠? 자, 제자가 하나 붙습니다. 제자가.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자, 근거로 해서 읽어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는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중량 적부의 재심사, 자, 재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중량 적부의 심사, 제자가 하나 있고 없고의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까지 했고요. 조금 바쁘게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주에 걸쳐서 진행된 지적법 내용인데 요거 한 2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는데요. 자, 요 정도 자료를 이용해서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은요, 이거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요거 우리 사은품 받을 수 있는 좀 어려운 퀴즈입니다. 아까 그 축척 변경에서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요 학습 Q&A 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요거 질문은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묻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할게요.